고위험군. 자, 난소낭종의 고위험군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난소낭종의 고위험군으로 초경을 남들보다 빨리 시작하신 분, 난소암이나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 출산 경험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비만이나 고혈압 등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경을 남들보다 빨리 시작했다는 것은 생리 기간이 그만큼 이제 길어졌다는 건데요. 이렇게 생리하는 기간이 길면 난소낭종을 비롯한 다른 난소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걸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난소낭종의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난소낭종이라고 하는 질환 자체가 난소 종양의 일부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난소 종양의 고위험군과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생리, 즉 초경을 빨리 시작하시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러 원인과 함께 아무래도 생리 주기와의 연관성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난소 종양의 발생률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생리를 일찍 시작한 여성분 같은 경우는 더 좀 난소 건강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난소낭종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난소낭종 증상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증상들을 보일까요? 난소낭종의 종류와 증상에 따라 배란장애나 모월경 또는 부정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출혈은 골반통을 일으킬 수 있고, 낭종이 파열되어 복강 내 출혈이 생기면 복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혹시 나타나는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난소낭종은 보통 난소에 큰 해를 주지 않아서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낭종의 크기가 커지면서 난소를 압박해서 난소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종의 크기가 커졌을 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증상들을 보일까요? 아랫배가 나오거나 허리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아랫배에서 멍울이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심하면 낭종이 꼬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랫배의 통증이 아주 심해지면서 구토나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궁출혈 등이 생기며 난소의 괴사로 인해서 난소의 기능을 영영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낭종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네. 여성의 난소는 주변의 간이나 신장처럼 쉽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되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난소는 운동이라든지 자세의 변화, 그리고 장의 움직임 등 주변 환경에 의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난소낭종뿐만 아니라 난소 종양이 생기게 되면 자궁 내막종과 같이 주변에 유착이 심하게 생기게 되는 종양을 제외하고는 여러 원인에 의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낭종이 커지기 전에 좀 잘 발견을 해야 할 텐데요. 근데 사실 겉으로 나는 증상이 없으면 초기에 잘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보통 난소낭종은 어떻게 발견이 될까요? 난소낭종의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조기 발견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다른 부인과 질환으로 골반 진찰을 하거나 초음파를 보게 되는 경우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랫배에 불편감이 있고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이제 언제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할지가 궁금한데 네. 뭐 생리 중이라든지 생리 직후라든지 적당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검사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선 생리 기간에는 검사를 피하시고 생리 끝나고 편안한 시기에 산부인과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물론 증상이 있을 시에는 바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없이 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꼭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키워드는 난임입니다. 자, 난소낭종이 난임을 유발할 수 있는 건가요? 난임과 관련된 문제로 산부인과를 찾는 여성 중 대다수가 난소낭종 진단을 받습니다. 물론 난소낭종이 있다고 해서 임신이 무조건 힘든 것은 아니지만 낭종은 배란을 방해하고 배아의 착상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가임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낭종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할 경우 난소낭종의 크기가 더 커져서 임신 유지를 힘들게 하기도 하며 난산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네.
임신을 계약하신 분들은 먼저 난소의 모양이나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신 후 생긴 난소낭종은 악성이 의심되지 않는다면 출산 후까지 치료를 미루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 자연분만에 영향을 주어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경우에는 드물지만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난소낭종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난소에 있는 종양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난소 종양 중 기능성 낭종, 즉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난소의 무력의 경우 대개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런 기능성 낭종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의 난소 종양은 수술이 원칙이지만 경화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화술은 특수 바늘을 이용해 무록 안에 물질을 빨아들이고 무록의 벽까지 경화제를 사용해 괴사시켜 혹이 재발하는 확률을 낮추는데요. 이전에 수술을 여러 번 받아서 심한 유착이 의심되는 경우나 난소의 잔종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반드시 난소암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시행해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을 시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난소 종양 중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부분의 난소 종양은 수술로서 제거해야 합니다. 요즘은 복강경을 이용하여 난소는 거의 대부분 보존하면서 난소 종양만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수술 자체를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에는 큰 종양이 생기면 난소를 제거했지만 지금은 수술 기술의 발달로 난소를 거의 보존합니다. 네. 18cm 크기의 난소 종양도 난소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난소는 그대로 두고 종양만 또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드물지만 난소 종양이 너무 커져 버려서 난소의 정상 조직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난소를 제거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임신율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 외의 합병증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수술을 한 후에 재발될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난소낭종은 발생률만큼 재발률도 높은 편에 속하는 질환입니다. 네. 3, 4년 안에 다시 발생할 확률이 약 30에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이 중요하며 호르몬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난소낭종의 치료법까지 잘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의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난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난소의 세포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난소의 건강이 좋고 난소의 노화가 느려집니다. 기능 저하가 적어집니다. 그러므로 여성분들의 심한 다이어트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식습관에 늘 주의하시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난소 건강을 항상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난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증상을 명확하게 발견하기는 어려운데요. 평소 세심하게 몸의 변화를 좀 파악하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소중한 난소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여소진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